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융합교육 학번 2367-2206 강민규입니다. 인공지능 교육 통계 연구 수업에서 학술제 논문 요약과 저의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지 논문 요약, 서론 및 이론적 배경, 그 다음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 그리고 저의 관심 분야 연구 주제 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및 이론적 배경입니다. 논문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학과 확률과 통계 영역에서 챗 GPT를 활용한 서답형 평가 피드백이 학생들의 피드백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김태욱 선생님과 김영식 교수님 두 분이 컴퓨터 교육학계 논문지에 기고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연구 목적을 살펴봤더니 수학과에서 서답형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선생님과 그리고 챗 GPT가 서로 제공을 했을 때 과연 학생의 피드백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정 평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성적 피드백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실제 수학 교실 현장에서의 현실의 한계, 그다음 해결 방안으로서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좀 있고요. 이론적 배경 네 가지로 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서답형 평가의 장점과 한계가 좀 있습니다. 장점은 이제 고차원적 사고력을 좀 측정이 가능하고요. 한계로서는 이게 채점이나 이런 인력적인 부분에서의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챗 GPT의 가능성입니다. GPT 이제 자연어 모델 같은 경우 이제 제로샷과 퓨샷 러닝이 가능하며 이제 학습된 적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대응이 가능하다 보니까 좀 유연하고 그 전이 학습이 좀 가능하고 프롬프트 설정의 기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좀 있었습니다. 형성적 피드백 순환 모형을 살펴보시면 모델 설명, 그다음 연습, 평가, 피드백, 성과 양상, 그다음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 챗 GPT를 이 피드백 구조에 삽입하여 실험을 했다라고 나와 있었고요. 이제 피드백 리터러시라고 하는 뜻은 학생이 피드백을 해석하고 자신의 학습에 적용을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위 요소를 7개 정도로 한 다음에 이 7개 요소에 대해서 각각 리커트 5점 척도 문항 설문지로 좀 구성을 해서 총 35문항으로 구성을 하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의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입니다. 총 이제 5가지 항목으로 제가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연구 문제는 챗 GPT의 피드백과 인간 교사의 피드백은 학생들의 피드백 리터러시의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세웠습니다.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고 가설을 세워서 이제 만약 기무 가설을 이제 채택을 하느냐 채택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실험 설계였습니다. 연구 대상은 이제 부산의 S고등학교의 3학년 확률과 통계 수강생 33명을 대상으로 이제 절반은 인간 교사의 피드백 그리고 절반은 챗 GPT의 피드백을 이제 학생들은 모르는 상태로 이제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 실험 절차는 이제 사전 설문을 하고 서답형 문항, 그 다음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사후 설문까지 진행을 했고 이 평가 문항에 대해서 이 수학, 확률과 통계 내용 중에 독립사건에 대한 내용과 이산확률 분포, 그리고 이항 분포. 그런데 이제 그래프나 도형 요소는 이제 챗 GPT가 이제 인식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한계 때문에 이제 배제를 한 상태입니다. 챗 GPT의 피드백 구성에 대한 이제 내용을 봤더니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좀 사용해서 학생 수준의 이제 맞춤형, 이제 말투와 길이 등을 좀 설정을 해서 높은 수준과 중간 수준, 낮은 수준, 그리고 실제로 형식까지도 통일해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자료를 분석했던 방식을 살펴봤더니 사전 사후 검사를 당연히 모두 실시했고 분석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정규성을 이제 충족했다라고 가정하에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했고 이제 정규성을 미충족했다라고 한 경우에 이제 맨 위트니 뷰 검정에 대해서 사용을 했고 분석 항목은 피드백 리터러시 7개 하위 요소의 평균을 비교해서 이제 정규성 검정과 등 분산 검정까지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요약입니다. 사전검사 결과 모든 요소에서 실험 집단과 통계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질 집단이었고요. 이제 사후 검사를 좀 했을 때
피드업, 피드백, 피드포인트, 인지, 정서, 정서 조절, 피드백 구하기 전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모가설을 좀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챗 GPT가 인간고사와 동등한 수준의 피드백 효과를 가진다라고 나왔습니다. 결국 챗 GPT가 인간교사와 뭐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뜻은 수학 교과에 이제 저부담 평가에서 유용하게 이제 활용이 가능할 것이고 당연히 이제 빠르고 일관된 피드백이 가능하고 또 학생의 이제 고수준이냐 중수준이냐 저수준이냐에 따라서 학생 수준에 맞는 피드백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교사의 업무 경감과 개별화 교육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만 현재로서는 뭐 도형이나 그래프 기하 요소로는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일부 채점 오류 그래서 수학 그 GPT라고 하는 수학적 정확도에 이제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33명이라는 표본이 적다 보니까 일반화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기하나 함수, 그 확률과 통계에 대한 내용 이외에도 다른 이제 수학 과목에서 적용을 좀 해보고 그리고 정확성과 어떻게 하면 향상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 그리고 입력을 좀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라고 시사점을 밝힌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을 사실 처음에 제가 검색을 했던 이유는 처음에 제가 경인교육대학원에 입학을 했던 계기랑도 상당히 비슷한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실제 교직 생활 100% 다문학생과 함께하는 안산 공단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3년 대학원 당시 다문화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고 연구부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다문화 교육과 학생 평가에 관심이 좀 많았고 또 개인적으로는 AI에 대한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대학원을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도 자립형 공립고등학교에서 평가부장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학생군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수학교사로서 수학의 그 과정평가라고 할 수 있는 그 형성적 평가의 필요성도 실제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논문 주제하고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제가 관심 있는 다문화 학생과 관련한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문화 학생 대상 수학 서답형 평가에서 AI 피드백의 효과 분석이라고 연구 주제를 세워보았고요. 뭐 아시겠지만 다문화 학생 수가 점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수학 영역에서는 뭐 언어 장벽이라든지 자기 표현이 부족한 이 다문화 학생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과목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사 피드백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이나 인력 제한으로 인해서 당연히 어렵고요. 근데 챗 GPT 등 AI 기반 자동 피드백 도구들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교육적으로 활용 가능할까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연구들을 실제로 제가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보면은 다문화 학생들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많지 않았고 대부분 일반 학생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에 대한 좀 이렇게 세분화된 연구들이 좀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연구를 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AI 피드백, 챗 GPT 등과 같은 AI 도구를 활용해서 다문화 학생의 수학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일반 교사와 AI 피드백 간의 효과를 비교. 그러니까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의 반응의 차이를 이제 분석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결국 이제 교사와 AI의 피드백이 학업 성취 및 피드백 리터지의 차이를 보이는가, 그리고 그 효과가 과연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교사 피드백과 AI 피드백 간에는 피드백 리터러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은 AI 피드백을 더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연구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니까 2x2 형태의 구조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피드백을 하는 비다문화 학생, AI가 피드백을 하는 비다문화 학생, 교사가 피드백을 하는 다문화 학생, AI가 피드백을 하는 다문화 학생 이런 식으로 총 4개의 집단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전 검사는 학업 성취도와 피드백 수용에 관련한 선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서답형 이제 문제 한 4문항 정도를 준비하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피드백 제공은 AI와 교사가 하되 형식은 이제 통일시키고요. 사후 검사로는 성취도에 대한 변화와 피드백 리터러시에 대한 설문조사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고자 생각했습니다.
통계 분석을 할 때, 이제 정교성을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샤피로 윌크, 그 다음에 등 분산성이라면은, 레벤, 사실 영어로 잘 읽을 줄 모르겠는데요. 이 등 분산성 검사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정교성을 만족한다면 독립해본 T 검정을 하고, 정교성을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맨 위트니 U 검정을 사용하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하고 나면 AI 피드백의 교육적 유효성이 좀 검증이 되며 다문 학생에게 맞춤형 수학 피드백 향상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좀 실질적으로 시사점을 좀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수학 교사들 또는 평가 담당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고부담 시험보다는 형성평가 중심의 적용 사례로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으로 저의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